물먹엉 아오에 했던 거라. 재미없어? 네가 좋아하는 뉴진스로 하든가. 물먹엉. 오늘 할 거는 벌려놓은 일에 마무리를 해야겠지? 믹터스 3편 얘기하면서 마셔볼 위스키는 요거야. 뭐야, 나왔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사워맷이었고 이건 스몰 배치 버번. 아, 디자인이 똑같구나. 그런데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2023년 최고의 위스키로 뽑혔다고 목걸이를 달아놨어. 앞에 두 편에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저번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펜실베니아에서 믹터스 증류소의 역사가 끝났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 그때 증류소 문을 닫고 연방정부가 위스키를 다 압수했어. 그리고 다시 증류해서 에탄올 연료로 만들어버렸대. 아깝지 않냐? 그리고 사적지로 등록됐던 거를 1997년에 미국 국무부가 취소시켜. 어차피 이제 증류소도 안 돌아가니까. 그렇게 1990년에 믹터스의 역사는 끝나고 켄터키에서 믹터스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알려줄게. 1996년에 한 변호사가 펜실베니아에서 증류소 부지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어. 그리고 그걸 낙찰받았거든. 마침 그 변호사의 친구가 진빔에서 일하고 있던 데이비드 빔이야. 원래 유명한 빔이야? 아니면 그냥 빔 가문의 사람일 뿐이야? 빔 가문에서 뭐 마스터 디슬러는 아니고 거기서 일하고 있던 진빔의 조카의 아들. 그 낙찰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데이비드 빔이 거기 한번 구경 가보자 하고 펜실베니아까지 간 거야. 그런데 거기 뭐 위스키 같은 건 다 압수됐는데 증류기라든가 시설들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야. 벤돔에서 만든 단식 증류기, 그게 그대로 보존돼 있더래. 그런데 그 증류기는 펜실베니아 위스키 역사의 유물 같은 거거든. 그래서 버려지기 전에 일단 챙기자 해서 그걸 수거해올 팀을 켄터키에 돌아가갖고 꾸려. 트럭 2대, 트럭 중에 뒤에 침대에 있는 트럭 알지? 트럭커들이 모는 거 있잖아. 옵티머스 프라임. 그런 차로 간 거야. 친구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려고. 왜냐면 이 왕복 거리가 거의 2,400km래. 그렇게 증류기를 수거해서 켄터키 바즈타운으로 갖고 왔는데 증류기를 팔려고 보니까 켄터키에는 단식 증류기를 쓰는 데가 없더래. 팔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뒀는데 시간이 흐른 2010년 매입자가 나왔어. 그 매입자가 톰 허스부르기라는 사람인데 오하이오주에서 조그만 증류소를 만들려고 했거든. 거기에 쓸 증류기를 찾다 보니까 괜찮은 증류기가 거기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데이비드 빔이 이거 사가면 우리가 설치까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지. 데이비드 빔은 자기가 분해해서 가져온 거니까 설치하는 법도 알거든. 그런데 톰은 설치만 하지 말고 사용법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데이비드 빔은 사용법을 몰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가 썼지 하고 알아보다가 딕 스토리라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 생각이 딱 나네. 너 지금 표정이 이랬거든. 콘크리트 회사에 다니던. 기억하는구만. 그래서 딕스토라고 연락이 돼서 설치랑 사용법까지 다 알려줬어. 그리고 1년 뒤인 2011년에 톰이 그 증류기로 첫 증류액을 뽑았어. 그런데 뽑자마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대. 자기한테 그 증류기 팔으라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조 마글리오카라는 사람이야. 조는 채텀 임포츠라고 하는 주류 수입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1996년에 펜실베니아 쪽에서 버려진 위스키 브랜드 믹터스를 발견해. 믹터스는 이제 망했으니까 브랜드가 붕 떠버린 거지. 그런데 마침 조가 어릴 적에 이 믹터스를 판매하는 일을 했었대. 그런데 이 브랜드의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사도 되겠는데? 하고 되게 헐값에 샀대. 마침 자기 회사가 주류를 취급하니까 포트폴리오로 믹터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상표권을 샀는데 위스키가 없네? 위스키를 만들어줄 곳을 찾아야 돼. 그래서 켄터키 증류소 여기저기에 문의를 넣다가 나중에 디아지오가 되는 유나이티드 디스틸러스라는 곳에서 라이 위스키랑 버번 위스키를 받아. 자, 이제 브랜드도 있고 위스키도 있어. 그런데 이걸 병에 담을 병입시설이 필요해. 이거 보면서 뭐야,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돈 있으면 장땡 아니야? 맞아. 마침 그 병입할 곳을 찾다가 줄리안 벤 윙클 3세랑 연락이 다. 이 이름도 어디서 들어봤지? 페피 벤 윙클. 맞아. 페피 벤 윙클의 손자야. 그렇게 믹터스 버번 10년, 라이 10년은 줄리안한테 병입을 맡겨가지고 판매를 시작했어. 예전에 페피 다룰 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줄리안이 나중에 버팔로 트레이스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한테 말한 거야. 병입 못 해준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래도 뭐 의리가 있었는지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가. 그 사람이 이븐 컬스빈이야. 이 사람도 우리 예전에 다뤘어. 윌렛 증류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마침 당시 윌렛도 자가 증류보다는 외부에서 위스키를 사와서 팔고 있었어. NDP지. 주로 거래하던 곳이 쉔리랑 헤븐힐이었고 브라운 포맨의 얼리타임즈, 올드 포레스터에서 위스키 원액을 받아왔어. 이렇게 받아오는 원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믹터스 첫 편에서 마셨던 사워매시 위스키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했던 거야. 위스키 원액의 종류가 많으니까 이걸 팔려면은 라인업을 여러 개를 둬야겠는 거야. 그래서 믹터스의 라인업을 좀 늘리기로 했어. 그때 나온 게 믹터스 언블렌디드 아메리칸 위스키, 그리고 믹터스 싱글 배럴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 그렇게 믹터스 위스키를 판매하면서 브랜드도 어느 정도 정착했어. 그런데 품질이 들쭉날쭉한 거야. 받아오는 데가 중구난방이니까. 그래서 조는 위스키 증류소를 하나 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 그래서 2004년부터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증류소를 세우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딴 데서 위스키 원액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해. 그렇게
계약 맺은 데가 얼리타임즈야. 그리고 2007년에는 윌리 프렛이라는 전문가를 고용했어. 윌리는 브라운 포맨에서 위스키 증류, 숙성, 오크통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마스터 디스틸러라기보다는 R&D 쪽. 이 윌리가 믹터스의 레시피를 완성하고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숙성하도록 했어. 왜 온도 조절 시스템을 구축했냐면 위스키 숙성고가 위치에 따라서 온도랑 습도가 달라. 그러면 숙성되는 게 달라지거든.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온도를 맞춰버린 거야. 그리고 냉각여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 7필터 냉각여과.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알지? 건더기 없애주는? 지방산을 걸러버리지. 그런데 그 지방산 자체도 향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매니아들은 거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윌리가 이걸 다 걸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 거르는 양을 조절할 수 있다면 향도 우리가 조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한마디로 그 7필터로 향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지.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거? 됐어 그래서? 그리고 이건 뭐 윌리가 했다는 말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다는 말도 있는데 증류할 때 알코올 도수를 되게 낮게 해. 버번 위스키 법 중에 오크통에 들어가기 전에 62.5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 그래서 웬만한 증류소들은 62도, 3도 이렇게 증류해. 그런데 믹터스에서는 51.5도로 증류해. 되게 낮은 거지. 왜 이렇게 했냐면 배럴 프루프가 아닌 이상 40도, 43도 이렇게 맞춰 나온 거는 숙성 끝난 다음에 물을 넣잖아. 그런데 어차피 51.5도로 증류하면은 물을 조금만 타도 돼. 그리고 숙성할 때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나무에 있는 성분을 더 잘 끌고 나온대. 물론 물을 적게 타는 대신 위스키 생산량이 낮아지긴 해. 물 많이 타면은 더 많이 늘릴 수 있잖아. 이렇게 윌리는 믹터스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시음을 해보자. 오? 왜? 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미 개봉된 건데 직어에 따라서 줄게. 이게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향을 맡는 게 되게 좋거든. 믹터스 스몰 배치 버번. 근데 딕스톨은 어떻게 됐어? 그게 궁금했구나. 계속 궁금했어. 딕스톨은 그 증류기를 설치하고 사용법 알려주고 다시 돌아갔어. 설치해줬는데 증류기를 또 팔려고 했잖아. 그래갖고 어떻게 됐나 그게 계속 궁금했네. 이게 나중에 조의 세계관하고 톰 세계관하고 만나. 이따가 기대하시라. 버버. 그때 사워매시보다 훨씬 낫지. 이건 뭐 맵거나 아세톤 향이 진하지도 않고 바닐라가 엄청 강하네. 바닐라, 캐러멜 은은하게 달달하고 아세톤도 살짝 있어서 밸런스가 되게 좋아. 내가 버번 위스키 처음 마시는 손님들한테 꽤 추천한 것 중에 하나야. 이게 시간 지나면 나무 향이 되게 많이 올라와. 지금 이렇게 향 맡았을 때는 나무가 없는데 여기 나무가 한 50% 정도 됐어. 그게 점점 진해진다. 좋다. 몇 도야? 45.7도. 도수도 아주 아주 좋아. 왜냐면 알코올 향이 안 느껴지니까. 너무 막 또 50도 60도 가면 알코올 쏘는 것도 조금 있잖아. 그치. 코를 쿡 찌르지. 맛은 버번이네. 남자네. 매운 것까진 안 갔는데 약간 쓰고 뜨겁지 않아? 뜨거워. 추운 날에 마시면 따뜻해지겠다. 피니쉬에서 나무 맛이 살짝 올라오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한 게 그거야. 히노키탕, 뭐 건식 사우나. 나는 뭐 좋아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갖고 있는 버번 위스키 중에 후반부에 우디 향이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디한 거, 나무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편이야. 그렇게 윌리를 고용해서 증류소를 오픈할 준비를 하던 조가 2011년 켄터키 샤이블리에 있는 건물을 하나 매입해갖고 증류소로 개조해. 아까 톰 허스부룩한테 증류기 팔라고 전화한 때랑 딱 맞아떨어져. 그럼 어떻게 지금 두 얘기가 따로따로 돼서 만난 거지? 처음에 톰의 얘기가 있고 증류기를 팔라고 조가 전화를 했지. 그리고 이제 조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2011년 증류소를 세우려고 하는 시점하고 이게 얘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좋은데? 그래? 톰은 당연히 증류기를 안 팔았어. 왜냐? 이제 증류기 사용법을 배워서 첫 원액을 뽑았는데 팔겠어? 그래서 조는 일단 그 증류기는 못 사고 다른 증류기를 사갖고 증류소 오픈 준비를 해. 그렇게 2015년에 샤이블리에 있는 증류소를 오픈했고 하나 더 오픈할 생각을 해.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포트 넬슨이라는 건물이었어. 그런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울어져 있더래. 그래갖고 이걸 안 무너뜨리고 다시 보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 그러면서 조는 톰한테 계속 전화를 한 거야. 팔아달라고. 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야? 이랬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미터스를 팔고 있는데 옛날에 미터스 펜실베니아에서 만들고 있던 증류기 아니야 그게. 그 전화가 너무 지겨웠는지 금액을 올렸는지 결국 톰은 증류기를 팔기로 해. 그렇게 증류기를 장착하고 2019년에 두 번째 증류소인 포트 넬슨을 오픈했어. 이제는 NDP가 아니고 증류소 2개나 가진 어엿한 위스키 회사가 된 거지. 게다가 상표권도 가져오고 욕은 먹었지만 기억하는구나. 이 미터스가 핫해 이렇게 상도 받고
유명하고 비싼 위스키로도 유명해. 그리고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2010년대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데 지금 막 뜨고 있는 거 보면은 성장세가 엄청난 거야. 미터스 셀레브레이션 사워 매시 위스키라는 게 있는데 $20,000가 넘어. 그리고 미터스 25년 위스키가 있는데 평균 리셀가가 $10,000 정도 해. 어떻게 25년이 넘어? 그치. 그 옛날에 샀던 거 있잖아. 그 원액들은 숙성되고 있지. 그걸로 내놓은 거야. 뭐 $20,000, $10,000 우리한테는 손도 닿지 않는 가격이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